이번에는 미적분 원 첫 번째 시간이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극한은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목의 이름에 있는 미분. 이 미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미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다만 여기 좀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극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 내용을 배울 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마인드셋은 이게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극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면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함수값. 자, 함수값은 그냥 보편적으로 y값이라고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3 말고 x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그래프 그리기 쉽게. y는 x 플러스 3이라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4가 나오게 되죠. 그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되어서 나온 결과, 그 값.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4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 4가 나온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일단 얘는 y절편이 3이고 여길 지나갈 거고, 지금 나왔던 대로 1,4를 지나간다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게 되는, 자, x가 1일 때 이 점은 y좌표를 4로 값을 갖는다. 즉 함수값 4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나가는 지금 이 y절편 여기는 x가 0일 때 y값 3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함수값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함수값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는 그래프를 좀 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 새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도 봤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그래프, 그리고 갑자기 뚫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잘렸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x 값이 1이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가 끊긴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끊긴 그래프죠. 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뻥 뚫려 있는 구간, 이렇게 연속되지 못하고 뻥 뚫려 있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점으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구간들은 각각의 x값에 대한 y값, 즉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배웠냐? 결국에는 극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함수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단어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x값이 a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수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뭐라고요? x값이 a라는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가까이 갈 때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자, 문제 여기 읽어볼게요. 자, x의 값이 아니면서입니다. 특정한 그 숫자는 아니야. 예를 들면 x가 1일 때는 아니에요. 그냥 1의 그 근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그냥 가까워지기만 할 때 fx의 값, 즉 함수값이 일정한 값 L, 특정한 숫자 y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fx, 함수 fx는 숫자 L에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수렴이라는 말이 수렴한다 하고, 이때 이 L을 fx는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는 이 말을 어렵지만 내가 익혀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리미트,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 리미트라고 읽어요. 여기 리미트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는 뭐의 극한값 뭘 갖는다? l이라는 것을 갖는다. 자, 이걸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왼쪽에서 a 값으로 가까워지는 값도 있다면 오른쪽에서 a로 다가오는 x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양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들도 이렇게 점점 점을 찍어가며 여기 보이는 이 점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점점점.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가까우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가까우게 됩니다. 정말 극한까지 가까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점점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값이 L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y값, 여기에 해당하는 y값, 여기에 해당하는 y값,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y값,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어디에? L 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특정한 a 숫자에 가까워질 때 a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점 L이 아니에요. 하지만 a에 가까워질 때 그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읽을 때는 x가 a로 갈 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 숫자 a는 아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없이 그 숫자 a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그 함수값 이 fx 즉 y 값이 l에 한없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까워지게 되면 우린 이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함수값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지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x가 1일 때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f1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본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뻥 뚫려 있죠. 여기 지금 이 부분 뻥 뚫려 있죠. 자, 이게 바로 함수값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함수값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0001에서 또는 1.999999999까지 정말 2에 가까워지는 숫자들의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fx가 이 식이면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분모가 지우개. 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는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 1.000001, 0.9999999까지는 뭐가 존재한다? 함수값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딱 x는 1이라는 점 하나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밖에선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자, 약분돼서 x 플러스 1이 남게 되므로, 자, fx는 우리가 x 플러스 1로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x는 1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만 1을 전후로 해서 0.99999, 1.000000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여기 그림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값들, 거기에 대한 함수값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점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 존재하다라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fx는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함수값이 아니에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지금 말하는 극한값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함수값은 딱 그 점에서의 y값. 극한값은 뭐냐면 그 y값에 가장 가까이 되어 있는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fx였으니까 x가 1로 갈 때, 얘가 fx였으니까요. x가 1로 갈 때, 그러면 fx는 2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처럼 보이지만, 자, f1도 뭐예요? 만약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었으면 f1도 2였어요. 그쵸? 이거는 함수값이에요. 그 점에 해당하는 y값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x는 0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이 1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어떤 극한값을 갖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다 보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y값들이 또 어떻게 오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가 1이라는 숫자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여기 이 1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프가.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극한값 뭐를 가져요? 2를 갖게 돼요. 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왔을 때, 또는 어쨌든 그 그래프가 그 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위에서 아래로도, 아래에서 위로도, 위에서 아래로도 2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극한값 2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오게 되는데 1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극한값 1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함수값이 여기에 존재를 하든, 그러니까 여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없어요. 근데 극한값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함수값도 x가 0일 때 1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극한값도 0에 한없이 양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극한값도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함수값이 그 점에서 존재를 하든 안 하든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에도 지금 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거예요.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 존재할 수 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따가 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한 가지 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표가 있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 어떤 숫자 뭐 여러분들 숫자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3이라고 써줄게. 뭐 예를 들어 시가 3이라고 해. y는 3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을 3으로 갖는다라는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3이라는 y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점의 좌표가 y값을 3으로 갖고 있는 거 맞죠? 이 직선에서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펜을 이걸로 쓰자. 자, 리미트 x가 뭐 a가 또 여기서 뭐 2라고 할게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fx가 뭐예요? 지금 얘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 얘가 3이니까 리미트 3은 뭐다? 그냥 3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 2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x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점 a에 해당하는 함수값 근처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어디를 보고 다 똑같이 어디를 보고 3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럴 때는 그냥 극한값도 3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자. 그러면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 그냥 이 마이너스 5를 갖게 된다. 그러면 상수함수에서는 그 숫자 자체가 극한값을 갖게 된다. 어떤 점에서든. 알겠죠? 요 부분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fx도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 그리고 또 뭐도 돼요? 함수값도 된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자, x는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렴이라는 것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었고 x가 a로 간다는 표현은 그 a 값에 양옆에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였고 그에 따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을 때 가까워지는 그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고 오잖아요. 지금 그쵸? 요거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은 무엇이다? 극한값은 함수값은 같다, 다르다.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르다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함수값이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를 했고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이 존재를 했고 함수값이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함수값의 유무와 상관없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했고 그리고 상수함수에서는 결국 그 숫자 자체가 극한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다 제가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 꼭 적어주세요. 극한값과 함수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극한값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 함수값 근처의 함수값. 함수값 근처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값은 딱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적어주세요. 지금 제가 책 볼 거예요. 확인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a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뭐라고 읽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읽는 거예요. 무한대. 자, 얘는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요. 여기는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양의 무한대는 여기 플러스를 붙이지 않고 생략을 해줍니다. 네, 무한대, 음의 무한대일 때의 함수의 수렴. 자,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얘는 오른쪽으로 뻗어나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x축이 있게 되면은 오른쪽 끝으로 한없씩 뻗어나가는 거고, 음의 무한대는 왼쪽 끝으로 한없씩 뻗어나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글을 읽어보면 함수 fx에서, 이건 지금 유리함수의 모양이겠죠? 자,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지면 l에 수렴한다고 하고,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아까와 별반 다를 거 없죠? 어떤 표현이에요? x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무한대로 뻗어나간다라는 말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같이 뻗어나갈 때 같은 L에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다시 이건 뒤에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잠깐 잊어요. 여기 지금 두 개 나눠서 나오니까 이 부분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다시 이 부분은 지금 이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리미트 fx가 L에 수렴한다라는 말은,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때는 그래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오른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갈 때.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숫자가 뭐 제가 좋아하는 3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점근선 3이라는 숫자에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닿지는 않지만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쵸? 그죠? 그럼 끝없이 뻗어나갈 땐 닿지는 않지만 3에 끝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린 수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다? 네, 수렴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얘는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m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왼쪽으로 뻗어나갈 때 그러면 이 y값, 이 그래프는 점점 여기 점근선 m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계속 뻗어나갑니다. 닿지는 않을 뿐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도 m에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수렴. m에 수렴하고 있다. 왜? 그 m이라는 숫자는 되지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땐 L이라는 숫자로 수렴하고, 그리고 왼쪽 그래프를 봤을 때 왼쪽으로 뻗어나갈 때는 M에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일까요? 기호일까요? 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대라는 건, 네,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기호입니다. 무한대는 기호예요, 기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숫자라는 개념을 생각해주면 안 됩니다. 엄청 큰 어떤 숫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는 특정한 1, 2, 3, 4처럼 특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숫자,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기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걸 뭐라고 읽어요? 무한대, 무한대. 네. 자, 그 다음 요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빨간색. 자, fx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얘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자,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랬을 때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이 y는 0 그래프예요. x축은 y는 0 그래프죠?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뻗어나갈 때, 자,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y는 0,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닿진 않고 있는 상태인 거 맞죠? 그럴 때 우리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수렴하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수렴한다. 자, 다음 시간에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극한값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이것을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x는 a로 갈 때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수렴. 근데 수렴과는 좀 반대되는 표현이 발산이라는 거 있는데, 그럼 발산은 무엇이냐? 자,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a라는 점 여기에 지금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위로 한없이 뻗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어. 그러면 자, 리미트 a로 가까워질 때,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래프가 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끝이 알 수 없는 어떤 숫자를 향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 맞죠? 그걸 뭐라고 해요? 커져가고 있는 상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에, 뭐 1이면 1, 2면 2 이런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한없이 똑같이 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수렴이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숫자가 아니고 무한대는 기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발산. 알겠죠? 자, 그럼 음의 무한대는 반대겠죠?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 함수값 y는 계속 밑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럼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발산과 수렴은 전혀 다른 의미다. 수렴은 특정한 숫자, 뭐 3이면 3 이런 숫자에 가까워진다. 그 함수값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발산은 끝없이 커지거나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 즉 y값이 끝없이 커지거나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발산이라는 것은 수렴의 형태가 아니고 수렴의 형태여야만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발산일 때 이 무한대라는 표현, 요거는 극한값이 아님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좀 참고 들어보세요.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fx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한없이 커진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된다 인데요. 지금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존에는 y는 x분의 1 형태, 즉 정말 간단한 형태의 유리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2차 항일 때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기억을 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결국에는, 자, 이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0.1111, 다시, 0.000001 또는 플러스 0.00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숫자들이 여기 안에 집어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봐봐요. 결국 자, 0.1분의 1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10이죠. 그리고 0.01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100이죠. 그죠? 왜냐면 여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1 해서 이렇게 1분의 100이 되니까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001은 뭐예요? 1000이죠. 그럼 더 가서 0.00001분의 1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다시 0.00001분의 1은 뭐예요? 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아, 만이 아니라 10만이죠? 아니라 그게 아니지. 여기에서부터가 잘못됐구나. 아, 네, 1000이고, 10만 분의 1이죠. 10만이죠, 10만.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 헷갈렸어요. 어찌됐든, 결국엔 이 분모에 작은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즉, 작은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그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0.0000000001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숫자 계속해서 대입해진다고 치면은 이 숫자 결과값이, 즉 함수값이 위로 치솟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그렇게 뻗어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겠구나,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꼴이냐? 0분의 특정한 상수 K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0분의 K꼴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0은 여기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 숫자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0분의 K꼴이 나오기 때문에 0분의 K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것도 좀 적어주세요. 자, 이런 꼴일 때 우린 뭘 생각해라? 간단히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어떻게 발산하겠어요? 지금 이런 그래프일 때,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일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왜? 얘도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점점 밑으로 꺼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결국은 발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는 특정한 a라는 값,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아까는 특정한 x가 특정한 a 값으로 가까워질 때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x 값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x 값이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함수 값의 발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말 유명한 2차 함수, 가장 기본 형태죠. y는 x제곱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먼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x제곱은 결국 결과가 무한대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식으로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2차 함수는 끝도 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함수값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y값, 거기에 y값, y값들이 끝도 알 수 없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라는 거고. 자, 반대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x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위로 얘도 뻗어나가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y값들이 점점 계속 커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냐?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즉 얘네 둘 다 뭐라고 할 수 있냐?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인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리미트 x가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은 역시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항상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가겠구나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보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방금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그래프 2차 함수만 봤는데 이번엔 3차 함수 여기에 지수가 홀수일 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한 가지 팁인데 y는 x5제곱 또는 x7제곱, x9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요. 0,0을 지나가고 위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뻗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이게 점점 굵기가 달라지고 더 촘촘해질 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식의 곡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즉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래프는 지금 위로 가는 형태죠? 그러면 양의 무한대를 갖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은 y값, 함수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자, 오른쪽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산의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극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값을 꼭 알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부분 꼭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극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함수값도 알아야 되지만 이 수렴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렴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수렴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든 그 숫자 근처로 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때의 그 점의 숫자를 우리는 극한값 함수 fx가
A로 가까워질 때 L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 함수값이 하지 않을 때도, 존재를 할 때에도 극한값은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지만 알아야 될 거는 결국은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그 값,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왔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fx에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긴 돼요. 하지만 둘의 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거. 나중 가서는 결국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을 따져서 결국엔 대입해서 그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갖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어떤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극한값은 함수값과 함수값의 존재 유무와 관계가 없고, 결국엔 가까워지는 숫자라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근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해돼요. 정말로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증명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의 과정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문과 의혹이 생기더라도 좀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렴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한대의 의미, 무한대는 특정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가 지극히 작아지고 지극히 커져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무한대에 대한 의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수렴이라는 거, 가까워진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거, 수렴과 반대대로 한없이 그 함수값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기본 문제 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